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한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호남 순회 경선에서 판세가 사실상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주말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순회 경선이 시작됩니다. 출발지는 대전과 충남, 세종과 충북. 이때 대의원들의 현장 투표도 진행되기 때문에 중원의 민심을 일부 확인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국민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입니다. 국민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처음 나오는 다음 달 12일 1차 슈퍼위크는 첫 번째 분수령입니다. 여기에 표심이 어떻게 표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2차 슈퍼위크의 핵심 호남 지역 경선으로 오는 과정에서 큰 흐름이 결정될 거라고 보고요. 관전 포인트는 결선 투표 가능성 여부입니다.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세를 입증한다면 판세가 급격히 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이 선전한다면 추석 연휴 직후에 진행되는 호남 순회 경선과 2차 슈퍼위크에서 결선 투표로 가는 디딤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권리당원 수가 많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가장 강한 호남의 표심은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호남에서 60%를 득표한 당시 문재인 후보가 결국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은 초반 승기를 잡기 위해서 중원으로 향하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이 1차 슈퍼위크가 끝나면 호남 표심 공략을 위해서 사활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휴일인 오늘 광주 전남에서는 외국인과 해남 주전발 확진이 이어지는 등 41명이 발생해 어제 이어서 이틀 연속 40명이 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거주 외국인 3명과 동구 의료기관 관련 1명 등 모두 2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광산구에 임시 선별진료소 2곳을 추가로 설치해 진단검사를 확대했고 지난 16일부터 12명의 확진자를 찾아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해남 송지면 주점 관련 4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순천과 장흥, 화순 등 모두 16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서 다방과 관련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도내 다방업 종사자에게 진단검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 형태의 다방업 종사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도내 22개 시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다방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두환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일 다시 열립니다.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심리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에 따라서 전두환은 참석하지 않고 회고록 편집과 출판에 관여했다고 하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했던 전두환은 지난 13일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25일 퇴원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의 면제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적발된 20만 600여 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 중에서 97%인 19만 4,900건에 대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면제를 받은 경우는 2.85% 정도로 지난해 상반기 4%에 비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 행정 관련 비위가 드러난 광주 서구의 경우는 면제 비율이 지난해 상반기 7.21%에서 올해는 1.80%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은 무면허 침술로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승려 66살 A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의료 행위를 한 자체를 인정했습니다.